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복할 때 함께하는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절망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2세 김정수 씨는 후자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낡은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곳에서 정수 씨는 오늘도 아내 박순희 씨를 업고 계단을 오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순희 씨는 3년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아니, 정수 씨가 버티게 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2억을 넘었습니다. 퇴직금도 전세금도 심지어 자식들 결혼자금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의사도 포기하래잖아. 자식들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도 편하게 보내드려요. 하지만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해. 절대로.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희 씨가 정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정수 씨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에게 포기를 말하다니. 이건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순희 씨는 정수 씨 몰래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순희 씨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정수 씨는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사랑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별인 한 부부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수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던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주치의 이현우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CT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보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암세포가 간과 폐까지 전이됐어요. 환자분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스피스를 고려해 보시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도. 호스피스요? 그게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수 씨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저도 환자분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럼 비의학적으로라도 해보면 안 됩니까? 뭐라도 해봐야죠. 이현우 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보호자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통제를 늘리고 일주일 더 지켜보시죠. 하지만 환자분 의견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수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70kg 넘었던 아내는 이제 40kg도 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바짝 마른 팔. 여보, 순희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좋아진대. 조금만 더 힘내면 된대. 정수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을, 목소리를, 거짓을.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이거요. 치료요.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매일 독한 약 먹고, 토하고, 머리 빠지고, 이게 사는 건가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정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병실에서 누군가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못 버티겠어요. 제발 날 보내줘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다가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40년 전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부부. 정수 씨는 뿔테 안경을 쓰고 딱딱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순희 씨는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1985년이었지. 정수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순희 씨는 시골에서 올라온 21살 처녀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정수 씨와 중매로 만났고 단 3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땐 그게 당연했습니다. 여보, 나 서울 무서워요. 결혼 첫날 밤 순희 씨는 정수 씨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평생 지켜줄게. 25살 청년 정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4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정수 씨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순희 씨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둘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싸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기 바빴으니까요. 1988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91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수 씨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순희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장하네. 여보, 수진이가 또 반에서 1등 했대요. 역시 내 딸이야.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정수 씨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정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텐 서로가 있다고. 순희 씨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정수 씨는 울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후 정수 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05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2008년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010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2013년 딸도 결혼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애들 다 키웠어요. 그래, 당신 덕분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수 씨는
택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우리 시간이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22년 3월 순희 씨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정수 보호자님, 환자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그날부터 정수 씨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으로 수술비를 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항암 치료비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의사도 안 된다잖아요. 닥쳐. 너희 엄마야.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정수 씨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바닥났습니다. 정수 씨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우리 40년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일주일 후 정수 씨는 병원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들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센터. 이게 뭐지? 정수 씨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희 씨 이름으로 된 호스피스 상담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약일 2025년 12월 10일 오후 2시. 오늘이 12월 8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순희가 호스피스를 신청했다고? 정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몰래 아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벌컥 열자 순희 씨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정수 씨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알았구나. 왜 내 몰래 이런 걸 했어? 우리 같이 결정하기로 했잖아. 당신은 절대 동의 안 할 거 알아서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연하지.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야. 거기 가면 끝이라고. 여보, 우리 이미 끝났어요. 뭐라고?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요. 당신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정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요. 매일 아픈데, 매일 토하는데, 머리카락 다 빠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벌써 2억 넘게 썼어요. 퇴직금도 전세금도 애들 결혼 자금까지. 이제 빚까지 지려고 하잖아요. 왜요? 나 몇 달 더 연명시키려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당신 욕심이에요. 순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놓기 싫은 거예요. 정수 씨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가고 싶어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제발 날 보내줘요.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내를 고문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안해. 정수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0대 남자가 병실 바닥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에서 손을 뻗어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나도 최선을 다하게 해줘요. 그날 밤 정수 씨는 병실에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일주일 전 순희 씨가 몰래 간호사에게 부탁해 자신에게 전달하려 했던 편지였습니다. 간호사는 차마 못 주겠다며 정수 씨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호스피스로 옮겨갔겠지요. 당신이 화낼 거 알아요. 나한테 실망할 거 알아요. 하지만 여보, 나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4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나야 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빚더미에 앉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건강 망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내 죽음을 지켜보며 평생 트라우마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보내줘요. 호스피스에서 편하게 보낼게요. 거기선 통증도 잡아준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 손잡고 갈게요. 그게 내가 원하는 마지막이에요. 사랑해요, 여보. 4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순이 올림. 정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37세와 둘째 딸 수진 34세의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애들아, 너희 엄마가 호스피스 가겠대. 정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머니의 결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의견을 존중해줘야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중? 죽으라는 걸 존중하라고? 아빠, 이제 엄마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도 매일 병실 와서 봐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만 있으면. 아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아빠 감정만 생각하세요. 엄마 감정은 생각 안 하세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는 엄마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 잃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정수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아빠한테 집착이라고 했어? 죄송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아빠는 엄마를 위한다면서 정작 엄마 의견은 무시하잖아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 진짜 사랑이면 놓아줘야 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요. 호스피스에서 편하게 보내드려요. 정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 씨는 홀로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70대 정도 돼 보였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러세요. 노인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환자 보호자세요? 아니요, 환자요. 폐암 말기. 3개월 남았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으세요? 뭐, 죽을 사람인데 우울하게 있으면 뭐해요? 남은 시간이나 즐겁게 보내야죠. 정수 씨는 노인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 없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고 자식들은 다 미국 갔어요.
난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거죠 뭐. 근데 당신은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정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의 병, 3년간의 투병, 그리고 호스피스 결정까지.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 놓아주는 거예요. 붙잡는 게 아니라. 하지만 당신은 지금 아내분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아내 없는 인생이 두려운 거죠.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내 보냈을 때 그랬어요. 안 보내려고 악을 썼죠. 근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못 죽겠어.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아내를 고문하고 있구나. 노인은 일어서며 정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선물을 주세요. 편안한 죽음이요. 그게 40년 사랑의 마지막 증명이에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정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순희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호스피스 가자. 거기서 편하게 있어. 내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 순희 씨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 씨는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수 고객님이시죠? 고객님 명의로 15년 전에 가입하신 저축보험이 만기됐습니다. 수령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네, 저축보험이요? 정수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2010년 12월 정수 씨 명의로 월 30만 원씩 15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지?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순희 씨가 남편 몰래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여보를 위해 준비했어요. 나중에 아프거나 힘들 때 쓰라고. 예전에 순희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 씨는 은행 로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15년 전부터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정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호스피스 비용을 내고 아내의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로. 2025년 12월 20일 순희 씨는 호스피스 센터로 옮겼습니다. 호스피스 병실은 일반 병원과 달랐습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 벽에는 가족 사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좋네요. 순희 씨는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정수 씨는 40년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을 벽에 붙였습니다. 병실이 따뜻해졌습니다. 호스피스 팀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관리해줬고 간호사들은 24시간 돌봐줬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많이 편해 보이시죠? 담당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점점 쇠약해졌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수와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져왔어요.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예쁜 것들. 순희 씨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병실에서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도시락 싸주셨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너 반찬 투정하면서도 다 먹었지. 저도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너희들 키우는 게 제일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엄마. 그리고 너희 아빠. 40년 동안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순희 씨는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정수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수 씨와 순희 씨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줘요. 뭔데? 내가 가고 나면 너무 슬퍼하지 마요. 1년만 슬퍼하고 그 다음엔 행복하게 살아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약속해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순희 씨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12월 31일 새해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프지?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약 덕분에. 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응, 꼭 만나자. 그때는 내가 먼저 고백할게요. 당신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알았어. 자정이 되기 10분 전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자정종이 울릴 때 순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병실 창밖으로 새해 첫날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평생 남편 내조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순희 씨를 추억했습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정수 씨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희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약속대로 1년만 슬퍼할게. 그 다음엔 행복하게 살게. 정수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아온 순희 씨의 유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순희 씨의 필체가 나왔습니다. 정수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40년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당신이 있어서 버텼어요. 이제 나는 가지만 당신은 남아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요. 사랑해요, 영원히. 순희. 정수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해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여보. 포기 안 할게. 우리 약속했잖아. 정수 씨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정수 씨와 순희 씨의 40년은 결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아니라
존엄한 이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순희 씨의 유언대로 1년 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그는 순희 씨의 묘소를 찾아가 말합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약속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편히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끝내주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보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